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KBS가 중계하는 서울특별시 교육감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규현입니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장 이번 주 금요일인 27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서울시정을 책임질 시장과 각 구청장은 물론 서울의 교육 정책을 이끌어갈 교육감도 이번에 함께 뽑아야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적임자는 누구일지 지금부터 100분 동안 이 서울시 교육감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또 자질까지 꼼꼼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토론을 하실 후보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희연 후보입니다. 예. 네, 다음 조전혁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박선영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 조영달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영달입니다. 네, 이 토론에 앞서서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 발언을 들으시고 이어서 각각의 교육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대표 공약을 발표한 뒤에 이걸 주제로 상호 정책 검증을 위한 자유 토론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제시될 교육 현안은 고교 학점제, 또 자사고와 특목고 정책, 그리고 교육 격차 해법입니다. 이 세 가지 현안에 대한 토론이 끝나면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토론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의 자리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했다는 점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에 나선 후보들의 시작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조희연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현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저는 두 가지 교육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더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위기에서 안전하게 학교를 지켰습니다. 획일화된 학교 공간을 새롭게 바꿨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17년 만에 특수학교를 설립해서 교육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앞으로 돌봄 8시 확대와 함께 논술 수업, 국제 토론 수업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더 질 높은 수업, 돌봄, 급식을 완성하겠습니다. 교육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조전혁 후보. 안녕하십니까. 조전혁입니다. 국회의원 재임 시 저는 정교조의 이념교육 저지와 학부모의 알 권리를 위해 정교조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그 일로 저는 2년간 세비 전액을 차압당하고 16억 원의 빚을 졌지만 정교조 조합은 2만 명이 탈퇴하고 6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긴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기 계시는 조희연 후보를 포함한 정교조 교육감이 전국을 장악하면서 이념 편향 교육이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학력은 하향 양극화됐습니다. 무능하고 비도덕적인 정교조 교육을 종식시킬 경험과 소신을 가진 후보는 중도보수 대표 후보인 조전혁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전혁에게 표를 모아 주십시오.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박선영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검증된 교육감, 또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준비된 교육감 후보 박선영입니다. 5월 9일 이후로 희망이 싹트고 있지요. 아름다운 5월입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다들 마음이 무겁다고 생각하시지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하루하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부모님도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현재의 모든 문제점은 바로 교육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남남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갈라치기, 모든 부동산 문제, 그리고 세대 간의 격차 문제. 이런 문제가 바로 교육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조희연 교육감
8년을 지나면서 서울 교육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은 강국에서 만국으로 떨어졌습니다. 처절하게 망가졌습니다. 네. 제가 바로 세우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영달 후보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도 보수 후보로 40년간 교육을 연구해온 교육 전문가 조영달입니다. 지난 8년간 서울 교육은 학교 폭력으로 얼룩졌고 조현 교육감의 8년은 최근 2년은 방역만 있고 교육은 없었습니다. 현 교육감은 형사 피고인이 되었고 전 비서실장은 뇌물수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다시 4년에 출마했습니다. 저는 교육감이 정책과 함께 후보도 검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수사 1호로 재판받는 모렴치한 후보를 뽑으시겠습니까? 학교 폭력 전과를 자랑스럽게 떠드는 후보를 뽑으시겠습니까? 위장 전입과 거짓 사태로 시민을 우롱하는 후보를 뽑으시겠습니까? 모두가 정치교육과입니다. 저는 대통령과 함께 시장과 함께 서울교육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조영달입니다. 네, 시간 다 쓰셨습니다. 시작 발언부터 일단 분위기가 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 검증의 시간을 갖겠는데요. 각각의 교육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대표 공약을 들어보고 토론을 통해서 서로 검증하는 이런 순서입니다. 네 후보께서 이 첫 번째로 논의해 주실 서울시 교육 현안은 바로 고교 학점제입니다. 오는 2025년에 전면 도입될 이 고교 학점제를 둘러싸고 이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 도입에 대해서 각 후보들은 어떤 입장이신지, 그리고 이 도입에 따른 초반의 혼선을 좀 미리 막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관련해서 후보들의 공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발표에는 각 1분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전혁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이 고교 학점제는 그야말로 탁상공론 정책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실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몇 군데 방문해서 선생님들한테 솔직한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 이거 하면은 교육 현장이 붕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학교에 물리적 공간 시설이 전혀 준비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교 학점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소규모 강의실부터 이제 대규모 강의실, 이 강의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아이들이 공간 시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 시간에 머무를 수 있는 장소도 있어야 합니다. 그 공간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가 강사 부족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는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을 개설하려고 그랬는데 3월 1일 학기가 시작되기 바로 코앞에도 그 강사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그나마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골 지역이나 아니면 농어촌 지역 가면은 고교 학점제는 아예 엄두도 못 낸다라는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이런 고교 학점제 이렇게 서둘러서 도입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에 박선영 후보 말씀해 주세요. 네, 고등학교, 중학교 자녀를 두신 학부모 여러분들, 고교 학점제 얘기만 들어도 많이 불안하시죠? 어떻게 되는지 걱정스러우시죠? 2, 3년 안에 이거를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정부가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51개 고등학교 중에 30% 정도가 현재 80여 개 학교가 해당이 되겠지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고교 학점제 반대를 학부모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총과 일반 전교조도 반대를 합니다. 똑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현장의 교사들이 3,842명이 현재 반대를 하고 있고요. 반대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가르칠 선생님이 없다는 겁니다. 보이시죠? 선생님이 없어요. 그리고 교실도 없습니다. 물적, 인적 토대가 완전히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고교 학점제를
하려고 드니까 학부모들은 불안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고교 학점제는 처음에 시도하면서 미국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들 막 선전을 했는데 100년 전에 아날로그 시대에 미국이 도입했던 것을 우리는 뒤늦게 하면서 IT 시대에 전혀 맞지도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고교 학점제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 먼저 듣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영달 후보 말씀해 주세요. 고교 학점제는 연기되어야 합니다. 우선 표준적인 모형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학부모님들은 대부분 수능 과목을 원합니다. 교사의 증원 역시 8만 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연구가 되었습니다. 또 학생의 개설 과목도 20개에서 100여 개까지 학교마다 너무나 격차가 심합니다. 그리고 시범학교를 운영한 선생님들도 80% 이상이 반대합니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연기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실시된다면 천차만별의 운영으로 격차는 심해지고 고등학교 교육이 비정상화될 것입니다. 저는 2017년부터 고교 학점제의 대안으로 고등학교를 진로학교의 체제로 개편하는 학제의 개편안을 주장해 왔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관심, 적성에 따라 대학, 지역사회, 산업, 자기 학교 등에서 학습의 장을 확대 개방해가면서 자기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후 과목을 이수한 후에 자율적 학점 이수제로 바꾸고 수업 연한도 2년으로 잡았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더해서 이러한 학생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대여 장학금 제도를 신설하고 1인용 공부방 행보가지 틀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울시와 협조해서 교육보증기금을 설치해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희연 후보의 공약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은 배움의 속도가 다르고 좋아하는 과목도 또 잘하는 과목도 다릅니다. 학생 저마다의 적성과 소질에 따른 교육에 반대하는 후보님은 아마도 없으실 것입니다. 고교 학점제 정책의 취지도 바로 이것입니다.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설해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단지 여건과 환경이 불비합니다. 이 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인수위에서도 고교학점제 계속 추진 계획을 얼마 전에 발표가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 학교 단위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과목 선택을 확장하기 위한 인근 학교와의 협력 교육 과정을 공유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 온 바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다양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에 대한 선생님들의 걱정도 사실 이해가 됩니다.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께서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업무도 경감되어야 됩니다. 시수도 축소되어야 됩니다. 학생들이 적성과 흥미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고교 학점제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과 또 실현 방안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고교 학점제를 주제로 토론을 이어갈 텐데요. 이번 토론은 후보당 5분 총량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발언자만 정해져 있고요. 그 뒤부터는 손을 드시면 제가 발언 기회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총량제이기 때문에 1회 발언은 가급적 너무 길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총량제 방식이라는 건 토론회 여러 번 해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질문이든 답변이든 본인의 시간이 이렇게 차감된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배정된 시간은 다른 후보에게 양도할 수 없고요. 총 발언 시간인 5분을 다 쓰시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안배를 좀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방 발언이라든가 혹은 동시 발언으로 시간 계측이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좀 중재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전혁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 학점제를 꼭 해야 한다 그러면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중학교 때 우선 진로부터 정해져야지 무엇을 들을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진로 부분을
진로 교육 부분을 갖다 강화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갖다 드리고요. 고교 학점제 되면은 국어, 수학, 영어와 같은 중점 과목들 수업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한 30% 줄어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별도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어떤 분? 예. 먼저 조희연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새 정부, 윤석열 새 정부와도 협력할 일은 협력하고 또 상호 또 비판할 일은 충분히 비판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돌봄을 8시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가 먼저 공약하고 마지막 결제로 시행을 준비하도록 하고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추진 계획을 사실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부정적인 게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장애물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보완적 추진론의 입장에 서는데 다른 후보님들은 좀 폐지론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새 후보님 말씀을 좀 들어보고 다음 싶습니다. 조영달 후보 손을 드셨습니다. 예. 그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학제 개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현대 교육사의 아주 획기적인 장치 중에 하나인데 이걸 하려면 교육감 자신이 굉장히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이건 아주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현재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돼서 기소가 됐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되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상태로 고교학점제는 추진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혹시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지금이라도 좀 물러나시면 어떨까 그 생각이 좀 있고요. 지금까지 교육감 선거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있어서도 기소가 되거나 죄가 거의 의혹을 받거나 하는 여러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를 사퇴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희연 교육감께 이러한 후보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예.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2015년부터 사퇴하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그 사건으로 이은재 의원님께 사퇴하라고 한 얘기부터 계속 사퇴하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공수처 수사 문제는 저는 억울하게 해직당한 교사를 교권 보호의 차원에서 저는 복직시킨 겁니다. 교권은 두텁게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토론의 첫 번째 이 고교 학점제에 대한 토론인데 제가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네. 제가 고교 학점제에 대한 태도를 윤석열 정부하고의 관계를 한번 여쭤봤는데 분 제가 일단 질문을 박선영 한 후보께서 다음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희연 후보 고교 학점제 관련해서 선도학교, 연구학교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약 80개 학교가 하고 있는데 보고서는 받아보십니까? 예, 물론 저희가 점검하지요. 점검하시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도 예. 앞으로 뭐 이렇게 개선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개선을 과연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개선은커녕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입시 관련입니다. 입시 관련해서 지금 수능하고 고교 학점제가 다른 거 아시죠? 예. 점수 내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럼 학교 간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질 거고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엄청나게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려고 하시는지, 그다음에 교육감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정부가 방침을 내세우고 정책으로 내세우면 그냥 따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물적, 인적 토대를 더 강화한 다음에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학생과 학부모와 학교의 입장을 대변도 하셔야 되는 그런 막중한 자리에 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소송 사건 등이며 수사며 이런 것에 시달리시느냐고 그러셨는지 제가 볼 때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학생도 학부모도 학교도 전부 다 불안해하면서 재검토 내지는 유보 내지는 준비를 강화한 다음에 합시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답변을 해주시기 먼저 답변을 바랍니다. 듣겠습니다. 예, 저도 뭐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아까 3,800분의 선생님
선생님들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해하고 교원단체하고 소통하는 바에서는 일단 보완적 요구입니다. 선생님들 시수도 축소도 해드려야 되고요.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자문하고 컨설팅하는 그런 시간도 행정 여백도 마련해 드려야 됩니다. 이제 그런 요구로 저희들은 이제 받아들이고 있고요. 수능과 고교학점제의 이 미스매치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은 저는 국가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서 수능 체계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우리 모두의 과제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영달 후보 제가 먼저 말씀하시죠. 선보였는데요. 아니 제가 먼저 받았습니다. 아까 조희연 후보께서는 다른 말씀을 제 질문에 완전히 답을 하질 않으셨는데요. 예.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를 특채하는 것은 그건 정말 권한의 남용이고 있어서는 안 된 일을 하신 겁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요. 두 번째, 예를 들어 고교학점제를 하려면은 고등학교에서 아주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학생들의 선택도 중요하고 운영 과정의 자율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죠, 조희연 교육감님은? 인원고등학교 때 보면 사상을 강요하는 사건이 있었고 학생들한테 그런 걸 강요하시면 됩니까? 이런 유형의 체제를 그냥 제대로 하시지 못한 교육감이 어떻게 고교학점제를 하시겠다고 나서시는 건지 전 그것도 좀 의문이고요. 예. 두 번 또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에서 사실은 고교학점제를 이행해 나가고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교사들입니다. 이 시범 운영학교 교사의 거의 80% 가까이가 고교학점제를 반대했다는 것은 이미 고교학점제가 실시할 터전 그 자체를 상실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꾸 그냥 해나가겠다고만 고집만 부리시면 이건 사실은 시민과 학부모나 교육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네, 예, 답변을 우리 조전혁 후보의 말씀 발언을 하고. 듣고 몰아서 답변을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조희연 후보께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해직 교사를 갖다 불법 채용해놔놓고 그것을 마치 교권보호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자체를 갖다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갖다 드립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이 사람들이 모두 그 유죄 판결이 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거를 갖다 할 때 불법으로 선거 자금을 갖다 모으고 그러니까 무슨 민주화 운동이나 뭐 이런 걸 갖다 하다가 이분들이 그 해직이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육을 하면서 해직이 된 사람이 아닌데 자기 편이라고 이것을 그 교권보호라고 이렇게 미화를 갖다 하고 위장을 갖다 하고 그것도 직권남용으로 특채까지 합니다. 이런 분이 과연 교육감으로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제 보니까 광노현 그 후보님 캠프에 조희연 후보님 캠프에 광노현 전 교육감 고문으로 참여했더라고요. 광노현 전 교육감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거사상 가장 악질죄가 후보 매수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당시 교수를 후보 매수를 갖다 해가지고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을 지금 선거 캠프에 고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거 조희연 교육감 법의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질문이 예. 쏟아지고 있는데 예. 차례차례 답을 좀 먼저 해주실까요, 뭐. 조희연 후보? 질문이 더 있는데 한꺼번에 추가해서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시죠. 예, 다 메모를 네, 하시기 좋습니다. 바랍니다, 조희연 후보께서는. 하시죠. 예, 하고 박선영 아예 같이. 후보께 한꺼번에 연관되면. 질문을 하시면 예.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예, 예. 네. 학생이 시험 볼 때 질문에 답을 안 하고 다른 답변을 하면 그거는 점수를 못 그러면 받는 이번에 거죠.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서 답변의 더 시간을 먼저 하겠습니다. 드릴까요? 자,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학생과 학부모의 가장 큰 불만 요소는 뭐냐 하면 평가 방법이 다른 고교학점제하고 이게 수능에 반영한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조율하실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 이 답변부터 그다음에 먼저. 두 번째 질문은 유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전교조 교사로서 억울하게 퇴교를 당한 퇴직당한 사람을 학생들한테 보내는 거는 이거는 뭐 교권 보호다라고 하시는데 아니 이거는 범죄자를 학생들 앞에 세우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대한민국을 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지금 조희연 교육감이 나서서 국민을 고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을 고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실하게 입장 발표를 해 주십시오. 네, 이게 네, 예. 교권 보호인지 법치주의에 예. 어긋나는 것인지 어. 국민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인식의 갭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 뭐 이 세 분께서 좋은 또 질문 또 질책도 해주셔서 저는 뭐 감사드리고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학부모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미래 교육은 다양성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성 교육이라는 것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공동체가 다양한 학생, 다양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게 상호 존중하는 게 저는 다양성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점에서 첫 번째 이제 예컨대 해직교사 특채 부분 같은 부분은 이분들은 다 10년이 돼가지고 복무 담임권이 복구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10여 년 동안 아이들 곁을 떠났으면 돌려보내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인원고 사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우리 학생들도 의견의 다양성을 존중받아야 됩니다. 선생님들의 의견, 학생들의 의견, 때로는 두 의견이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양성 교육의 관점에서 서로 존중하는 다양성 교육을 실현해 가야 된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뭐 우리 세 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선거대책본부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용광로 같이 다 모여서 합니다. 그래서 뭐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아마 이 세 분도 마찬가지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건 역시 다양성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각각의 후보들이 던진 질문에 답변이 다 안 나온 것 같지만 이번에는 조전효 후보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조희연 후보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범죄자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다 하는 그 다양성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유감스럽고요. 지금 말씀으로는 전부 뭐 상호 존중 이런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인원고 학생들 출신들이 이 학교 수업연합이라는 단체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더 이상 인원고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조희연 교육감을 갖다 몇 차례 면담 신청을 갖다 했습니다. 이 상호 존중을 갖다 하는 조희연 교육감께서 이 면담 신청 받아들이는지부터 우선 대답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가 상호 존중하시겠다는 조희연 교육감이 그렇다고 그러면은 자사고는 왜 그렇게 존중 못 해주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 재판에 지면은 그 재판은 관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8번씩 재판을 갖다 해가지고 8.8패를 갖다 하고 학교에는 이 변호사비 부담을 시키고 그 돈들 다 우리 아이들 교육비에 써야 될 돈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갖다 낭비를 갖다 하는 분이 어떻게 상호 존중을 갖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상호 존중 단어만 쓰면은 상호 존중입니까? 정말 상호 존중되는 교육감을 이번에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질문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짧게 답해 주실까요? 시간이 만났습니까? 많지 남지 않았습니다. 조희연 후보. 제가 직접 그게 이제 인원고 사태로 하시면 이제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시다가 그 교육 과정의 어떤 부분 또 교실에서의 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생이 이의 제기를 한 겁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공존의 관점에서 다양성의 관점에서 왜냐하면 선생님의 요만한 발언도 바로 문제가 되면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범죄자라는 표현을 너무 자주 쓰시는데 저는 이제 조금 좀 열린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일관되게 상호 존중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해직 교사분들도 그렇고 다 공무담임권이 사면되어서 기본권을 갖게 된 분입니다. 예. 네. 자, 앞서 박선영 후보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네, 우리 조희연 후보께서는 제 답변은 계속 안 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히 제가 2번을 연거푸서 물었습니다. 입시에 고교 학점제를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반영 방법이 일반 수능하고 고교 학점제가 다릅니다. 네, 그 미스매치 네. 부분에 대한 그 답변을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지금의- 잠깐만요. 예. 질문을 다 들으시고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노력을 네. 하셨는지 네.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건지 노력은 안 하셨으면 왜 안 하셨는지 왜 그냥 바라만 보고 계셨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저는 이제 박 어떻게 후보님이- 조율을 하실 건지 예, 그 예, 예. 어, 그 답변 부분을- 듣겠습니다. 내용을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지금 입시 체계는
수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고교 학점제가 선생님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되려면 지금 이제 교원단체나 저희들이 주장하는 16개 교육감이 주장하는 바는 이게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과 관련된 게 아닙니다. 박선영 후보님이 내신 반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학별로는 이제 교과, 비교과, 수능 이렇게 해서 이제 뽑게 된 거예요. 논술이나 예체능도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네, 입시죠. 그렇게. 입시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계속 절대평가제하고 연관된 거지 수능하고 원론적인 바로 말씀만 연관된 게 하시는데, 아닙니다.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그다음에 전혀 물적 인적 토대가 안 돼 있는 학교와 잘 되어 있는 학교 어떻게 간극을 좁히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방책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교육감은. 그 부분은 지금 교육부도 그렇고 16개 시도, 대구, 경북을 포함해서 모든 교육청이 공통의 과제로 지금 보완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남의 도서에는 훨씬 더 어렵잖아요. 그걸 이제 보완해 가야지 장애물 때문에 미래 교육으로 나가는 걸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지금 시간을 보면요. 조희연 후보 7초 남았고 다른 후보들 이제 조영달 후보가 시간이 가장 많습니다. 답변을 원하신다면 조희연 후보로부터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진 시간을 좀 주실 수도 있습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7초 만에 답변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그게 또 허용치 않지만 일단 조영달 후보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조현 교육감 8년을 하면서 사실 최악으로 몰아넣은 것이 기초 학력에 있어서 실패입니다. 예를 들면은 수학 같은 경우 보면 고등학교 이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11%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고교 학점제 선택 과목을 해 나가려면 대략 통계에 의하면 70% 이상의 수업이 활동 중심입니다. 그런데 활동 중심의 수업을 하려면은 기초학력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건 매우 상시되죠. 본인은 기초학력을 굉장히 실패하고 그다음에 기초학력이 갖추어져야만 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 선택 과목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건 그야말로 실패를 눈앞에 보는 꼴입니다. 대답하십시오. 시간이 제가 7초밖에 7초밖에 안 남아서 예. 다른 후보님이 혹시 답변하면 제가 모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금 우리 조전효 후보께서 말씀하실까요? 지금 보니까 이 고교학점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조희연 교육감께서 지금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이제 절대평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고1 내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 고1 내신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선행학습 등등을 이미 중학교에 해야 되는 이런 부담까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스타디를 다 하시고 그리고 대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후보자들의 이 구도상 아무래도 이제 한 분에게만 이 집중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안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7초밖에 남지는 않았어요. 시간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짧게 뭐 단답형이라도 좀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저 답변하시고 제가 모아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7초밖에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 저에 대한 게 아니면은 다른 분들끼리 하시면 얼마든지 하시고. 세 분이 이 상호 토론할 수 있는 내용은 없을까요? 세 분께서 박선영 후보께 말씀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예컨대 다양한 학습 선택권을 준다 그랬는데요. 사실 4차 산업시대는 융복합 시대입니다. 융복합 시대가 되려면 기본이 탄탄해야 됩니다. 근데 국영수는 확 줄여버리고 나머지를 늘려버린다? 기초공사가 안 됐는데 거기에 아무리 집을 지은들 몇 층 지을 수 있으며 인테리어를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모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아니면 한 지금 1분만 조영달 저한테 후보 주시면. 시간이 가장 많이 남아 아니 있습니다. 아까 전 질문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지금 양도는 답변하시죠. 안 되고. 시간이 없어서 아니, 시간 답변을 없어도 못합니다. 네, 7초 안에 우선 하세요. 조전혁 후보님 말씀하시죠, 뭐. 시간이 많이 하시라니까요. 됐으니까요. 예. 이 시간 안배가 저희가 그러면 일단 양도는 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이 토론 규정에 보면은 이 질문자 답변자의 동의를 얻어서 질문자 시간에서 답변자 그건 다음 시간에 발언 하시죠, 시간을 그러면. 예.
차감하는 그런 아니 방법으로 누구한테 지금 운영을 특혜를 하겠습니다. 갖다 하나 주시는 건 또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네. 양도는 또 안 하시고 그러면 시간은 없고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을 또 여유가 일하는 시간도 없는데 있으니까. 예, 짧게라도 또 말씀하시죠, 뭐 그러면. 지금 또 고교 말씀하시죠. 학점제에 대한 이 논란이 상당히 뜨거운데 예. 요 질문들을 묶어서 간단하게 한 말씀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 의원 후보께서. 예, 저는 세 분의 우려를 다 알고 있고요. 이것을 이제 준비해 왔고 앞으로 보완을 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완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자, 조희연 후보, 박선영 후보는 시간을 다 쓰셨고요. 조용달 후보, 조전희 후보 시간이 좀 남아 있거든요. 또 추가해서 하실 말씀 있을까요? 예, 제가 시간이 조전혁 후보님 시간밖에 남질 않은 것 같아서 조전혁 후보님께 그냥 짧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좋습니다. 싶습니다. 만약에 평가에서 이 과목을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고교학점제에서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 이게 뭐 패스페일로 하든 그렇지 않든 미달하는 학생이 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습니까? 학교에서. 학교에서 이제 뭐 그 친구들 또 다시 뭐 수업을 갖다 듣게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겠죠. 그런데 저는 그걸 떠나가지고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은 아이들이 이게 선택 과목을 갖다 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대학에서 이미 겪어본 일인데요. 대학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인기 과목들 소위 막 이 수강 신청 전쟁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수강 신청이 안 되는 과목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 대책이 분명히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조용달 후보께서 예, 또 추가로 하실 말씀. 조전혁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수업을 듣는다는 것은 그건 고등학교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힘들죠. 예. 수업을 다시 쓸 수 없죠. 그리고 또 그 나머지는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돼서 미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학교에서 학년을 올라가지 못해서 또 졸업하지 못하거나 하게 되면 그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점점 불어나게 되고 학교가 그 학생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굉장히 난감해지는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학교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아주 와해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서울시 교육청과 조희연 후보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실시하겠다고만 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청자들께서 좀 바르게 인식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서울 시내에 보니까 대략 과목의 개설을 20여 개 할 수 있는 학교부터 해서 많게는 100여 개까지 할 수 있는 다양한 여건을 가진 학교들이 같은 상황에서 존재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걸 급격하게 실시하게 되면 100여 개를 개설할 수 있는 학교와 20개밖에 하는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교육의 격차와 학습의 격차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은 결정적으로 교육 불평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꼭 또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조전희 후보 30초 남았는데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사실은 교육은 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지덕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와 덕과 체가 이렇게 어우러진 교육을 갖다 해야지 완성된 인격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 덕, 인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덕은 요새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체인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교육, 인성교육 이런 교육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 교육 기본으로 돌아가자. 제가 교육감 되면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육하겠습니다. 네. 이 고교 학점제에 대한 내 후보의 의견을 쭉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였는데요. 그 시간 안배가 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조희연 후보에게 질문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답변할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소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제에서는 이제 이 조희연 후보 외에 또 나머지 세 분 후보끼리도 서로 질문과 답변을 좀 이렇게 오고 갔으면 시간 안배가 잘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교 학점제에 대한 후보 간 검증 토론은 마무리됐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자사고와 특목고 정책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자사고 특목고 유지 혹은 폐지와 관련해서 이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 네 후보의 공약부터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발표엔 역시 1분 30초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박선영 후보의 공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입니다. 자유민주 국가의 생명은 다양성이지요.
조금 전에 조희연 후보께서 다양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학생도 다양하고 교사도 다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양해야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다양성은 학교의 다양성입니다. 그리고 학생의 선택권, 그리고 학부모의 자녀 학습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다양성을 꼭 교사, 전교조 교사에만 갖다 놓는 것이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만은 바로 단적으로 보면은 자사고, 특목고, 조희연 8년 동안 죽었다 살았습니다. 생명만 겨우 건졌습니다. 그 8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자사고, 특목고 죽이기를 했는데요. 정작 우리 조희연 후보자의 자제분들은 둘 다 외고를 나왔습니다. 내로남불 아닙니까? 부도덕한 거 아닙니까? 저는 학교, 특히 고등학교의 다양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독일이 가장 세계적으로 강력한 제조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우스빌딩이라고 하는 고등학교의 다양성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25%의 학생들만 일반 고등학교에 가고 나머지는 아우스빌딩에 따라서 다른 학교를 갑니다. 박선영이 해내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조용달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정책은 반드시 폐기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상황과도 맞지 않는 하향 평등 정책입니다. 그리고 학교의 상황과도 어긋납니다. 학부모님들의 생각과도 배치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MZ세대나 지능정보 사회의 학생 성장의 다양성은 매우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사고와 특목고의 다양화 정책은 학교의 설립의 다양화라고 하는 틀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위한 학생의 꿈을 실현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이제 일부 지적되는 자사고, 특목고 때문에 일반고 학력이 저하된다 하는 이 논쟁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원의 문제이지 제도의 존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제 공약에서 제시한 방과 후 전문학교는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특히 이제 학교의 설립 유형 가운데 종교계 자사고의 경우는 매우 중요한 주의를 요합니다. 근학 이념에 따라서 교직원의 선발과 임용, 학생의 학교 선택권, 교육과정 편성의 자유, 학교 종교교육의 자유가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 공약인 서울 자율형 학교 체제는 이러한 모든 것을 품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네. 자, 다음 조희연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자사고와 특목고 의제는 조희연의 초심을 지키겠습니다. 자사고 교장 선생님들조차 이제 자사고의 옷을 벗을 때라고 말씀하시며 일반고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요 판넬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이 자기보다 큰 가방을 메고 축 처진 어깨로 집을 나섭니다. 하루 6시간 49분 공부합니다. 노는 시간은 49분이고요.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현주소입니다. 인류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유치원 졸업하자마자 경쟁을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을 좁은 문을 향한 이 과도한 경쟁 트랙에 놓을 것입니까? 저는 경쟁 지역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구하고 싶습니다. 과도하게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다양성이 꼽히는 수평적 고교체제로 만든다. 이것이 저의 지향입니다. 자사고 전환을 한다고 해서 학교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반고로 있는 겁니다.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교육과정이라면 1.1획도 바꾸지 말고 더 풍성하게 일반고로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영수를 잘하는 학생만을 위한 수월성 교육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 모든 학생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수월성 교육을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조전혁 후보. 조희연 교육감이 만들어온 이 민주통일교육인가 민주시민교육인가 그 교재를 갖다 보고 아연 실색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북한이 자유가 넘치는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갖다 한다고 지금 하고도 있습니다. 지금 방금 조희연 교육감께서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자사고를 갖다 하던 이 교장 선생님조차 이
자사고 모델은 실패해가지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게 낫다고 지금 말씀을 갖다 하셨는데 이건 심각히 현실을 갖다 호도하는 이야기입니다. 강요에 의해 가지고 교육감은 사실은 교육계의 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서 교육감 그 심기를 갖다 거스르는 말을 갖다 할 수 있는 교장 선생님 어디도 없습니다. 교장 선생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자기 눈에 안 맞으면은 평가 잣대를 갖다 마음대로 바꾸어가지고 자사고 지정을 갖다 취소하는 그런 교육감 앞에서 어떻게 올바른 진실을 갖다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북한 김정일 앞에서 진실을 갖다 말하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그런 미몽에서 좀 벗어나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자사고, 특목고 폐지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일반고를 경쟁력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희연 교육감처럼 혁신학교라는 쓸데없는 그 학교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특혜 예산 지원을 갖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에도 동일하게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주제를 가지고 곧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박선영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외고, 자사고, 뭐 특목고, 특성화고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만은 그 폐지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 원래 이제 2025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재판에서는 판판이 다 지셨습니다. 서울에서만 몇 건 제소되셨죠? 8개 학교를 취소해서 그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진행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항소 1심에서 지고 예. 항소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 항소에서도 판결이 나오기 전에 그냥 취하를 해버리는 정말 예. 이건 법원을 농락하는 것이기도 하고 학부모들로서는 이 정말 그 정체가 의심스럽다라고 할 정도의 비난을 받으면서 그 판결이 나기 뭐 며칠 전에 불과 3, 4일 전에 그 취하를 해버리시는데 왜 취하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취하를 하셨으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원심이 확정이 돼버렸는데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하시겠다 그러면 법치주의에 도전을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이거 사다리 걷어차는 교육입니다. 당신 아들 둘은 전부 거기 나오게 해놓고 내 아들 졸업하니까 사다리 탁 걷어차서 다른 학생들, 다른 학부모들은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육을 앞으로도 정책을 계속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거기에 답변하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뭐 이제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소송 취하를 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가 정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일괄 전환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고도 저 학교거든요. 제가 지원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가 너무 힘들어해서 저도 좀 대국적인 차원에서 2025년 전환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아까도 뭐 저희 애들이 외고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15년 정도 지금으로 치면 한 15년 정도 일이긴 합니다만은 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도 이렇게 비판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나 옳은 길이라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옳은 교육 방향은 또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옳은 길이라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이 맞다라고 말씀까지 들으셨고 조전효 후보 예. 이어가실까요? 제가 간단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옳은 길이라는 것은 조희연 교육감의 소신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뭐 소신이기도 하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양성이 꼽히는 수평적 고교 체제 이게 1등부터 꼴등까지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아니고 이걸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쟁점이 생기면은 법원에 가서 이제 해결을 갖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소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그 고집을 갖다 하시면은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소송 비용 본인이 내시겠습니까? 이제 행정기관 간에는 권한 갈등과 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 간의 갈등은 바로 이렇게 대법원에서도 또 갈등을 하게 되고 조정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게 공적 과정입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자사고를 사적으로 괴롭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공적 과정입니까? 그 자사고 선정 기준을 60점에서 70점으로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그것도 소급해서 적용을 갖다 하고 이런 것들은 명백히 이거는 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편견을 그 정책에 반영을 갖다 한 것이고 거기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나는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책임감도 없습니까? 뭐 행정에 대해서 좀 과문하셔서 그러실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뭐 제가 막 이렇게 줄고 서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심사위원이 다 있고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니 본인 소신이라면서요. 저는 이제 이 취하된 이 자사고 정책을 제가 4년, 8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고 국민들이 공감했을 때 그래서 65%의 시민들이 또 이렇게 찬성 의견을 표하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죠. 아니 정교조 해직교사 특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기준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중간에 결제라인들 다 배제시키고 그렇게 특채를 갖다 해가지고 지금 직권남용 이 권리 행사 방해로 지금 이 재판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네. 자, 조용달 후보 말씀해 주실까요? 예, 우선 조현 교육감님이 조현 후보께서 뭘 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소신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공익을 나쁘게 가져가는 것은 교육감의 소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또 소신을 통해서 상황을 악화시키겠다는 소신을 갖고 계시면 그건 또 역시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금 이 자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하향 평등 정책입니다. 조현 교육감님께서는 수평적 학교 구조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조현 교육감님은 서울의 학력이 하향해도 좋다. 내 소신이면 학생들의 실력이 떨어지고 기초학력이 모자라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도 좋다. 내 소신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좀 말이 되지 않는 말씀을 시청자분들께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말씀은 취소하시기 바라고 우리는 하향이 아니라 실력을 올리고 인품을 기르는 상향적 정책을 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교육감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좀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짚고자 합니다. 학생들을 선택해 하고 자양성을 키우고 또 자유를 통해서 창의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시대의 과제입니다. 그 과제를 엮어야 할 두 개의 큰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장에 있어서는 학교 설립을 다양화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어떤 틀이 있는 자기 틀에 맞는 학교를 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자사고와 등록고가 존재하면서 그 바탕이 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로서는 장기적으로 서울 자율형 학교 체제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그 라인이 하나 이제 중요한 하나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 내에서 어떻게 이제 학생들의 이러한 다양성과 창의를 키워나가는가 하는 그 문제지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고교 학점제라든지 장기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고등학교 교육을 진로교육, 입시교육기관으로부터 진로교육 체제로 바꾼다든지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지금 조현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으면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섞어서 수평적 하시다가 갑자기 학교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조현 교육감님 머릿속에는 제도와 개별 학교에 대한 생각 자체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현 교육감께서 좀 저 많이 잘 생각을 고민하면서 하시기 가고 바랍니다. 있습니다. 생각이 없진 않습니다. 생각이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세 분 지금 토론 계속 듣고 계신데, 예, 네. 박선영 후보. 저는 조희연 교육감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거를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답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이게 사고 체계, 인지 체계에 문제가 발생하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요. 자사고 지원하는 게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라고 하셨어요. 자사고를 없애고 폐지하는 게. 아니요. 문재인 정부 그 5년 동안의 것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만은 3년 동안에 사교육비 증가한 게요. 자사고를 폐지하지 않았던 이 MB 정권보다 7.8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는 4.3배가 늘었습니다.
아니 이런 명백한 이거 지금 제가 출처를 조선일보 거를 가져왔습니다마는 명백한 수치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사고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걸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자사고를 교육감 시절에 지원을 했다.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원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사고에 대해서는 지자체도 교육청도 지원하는 게 없는 걸로 압니다. 분명하게 답변하시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비용이 아까 답변하시면서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공무기 때문에 뭐 예산으로 쓰신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질문이 세 가지로 예, 저희 답변을 위원회를 하실까요? 통해서 그렇죠. 그렇게 공적 답변을 결정을 하셨습니다. 통해서 그러면 이루어진 일입니다. 개인이 변호사 비용 쓰셨으면 얼마를 쓰셨는지 제가 여쭈어볼 수 없는 거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되어 있는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을 하셨으면 변호사 비용이 얼마인지 여기서 공개하십시오. 얼마입니까? 행정기관 간의 결정은 위원회를 통해서 아니요. 이렇게 결정이 액수 되고 그 얘기는 아까도 들었습니다. 액수가 얼마냐고요. 제가 아주 구체적인 건 제가 기억은 잘 아니 안 본인의 됩니다. 변호사 비용을 아무리 아니, 내가 안 낸다고 개인적인- 해도 아니 제가 예를 예산을 들면- 집행하시는 분이 그거를 모르신다면 안 되죠. 저는요. 아니, 해직- 저는 교육감 될 건데요. 교육감 되고 나면 우리 조 의원 후보의 변호사 비용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구상권 제가 행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네. 개인적인 사안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연히 변호사비를 내죠. 그리고 이제 공적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 각종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서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거 아까 자사고 지원 문제 사교육비가 아, 예, 자사고 내려가기 지원 위해서 내려가기 위해서 했는데 오히려 엄청나게 올라간 거 그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러니까 지금 사교육비가 저희도 한 18조 원 정도에서 23조 원까지 증가한 거에 대해서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대개 이제 뭐 보수 진보 정부를 구분하지 않고 사실은 우리의 경제력이나 이런 게 드러나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중점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질 높은 논술 수업, 질 높은 외국어 교육, 그리고 질 높은 방과후 수업, 특별히 방과후 수업을 더 강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조전혁 후보께 발언 기회 드립니다. 제가 그냥 팩트만 좀 서울 시민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사교육 참여율이 초중고 모두 전국 1위입니다. 1인당 사교육비도 전국 1위입니다. 초중고 학생 수는 전국의 15.5%지만 사교육비는 전국의 무려 3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희영 교육감 그 재임 기간 2014년부터 2021년까지 1인당 사교육비가 33만 5천 원에서 52만 9천 원으로 57.9% 무려 60% 상승했습니다. 사교육비 줄이는 노력을 갖다 하고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 노력 전부 다 물거품인 것입니다. 네. 제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인데요.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이유도 사실은 보통 평균 자사고의 교육비가 78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많은 데는 2,700만 원까지 갑니다. 사실은 이런 근원적이고 구조적 대책을 제가 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미시적인 사교육 보완 대책도 물론 많이 하고 있고요. 아니 일반고가 교육력을 회복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특목고 자사고 있더라도 저는 사교육비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은 조희영 교육감께서 그동안 혁신학교라는 곳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만 특혜 지원을 갖다 해가지고 일반고를 갖다 내팽개친 거기에 원죄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이 특목고 자사고 정책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 분에게만 이 질문이 이제 쏟아지다 보니까 시간 안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또 세 분끼리도 질문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조영달 후보하고 조전혁 후보가 가장 많이 남았거든요. 기회를 드릴까요, 조영달 후보? 예, 제가 그냥 조현 후보님께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 다시 드릴 텐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조금 전에 질 높은 수업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예. 그런데 왜 이 저 서술형 평가 비중은 20%밖에 되질 않습니까? 한 50%로 늘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점에서는 저는 조영달 후보님께서 정말 사대 교수님으로서 굉장한 전문성을 갖고 계시고 저희도 큰 방향은 논서술형 수업이 확대되는 방향, 평가도 그렇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선생님들이 또 힘들고 평가 잠깐만요. 체제가 알겠습니다. 급속한 전환이 이루어질 때 예, 원선도 있기 때문에 네. 방향은 같습니다. 조영달 후보님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하신 걸 보니까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 저 말하고 계속 그러세요. 제가 물으니까 그럴까요? 또 방향은 같다고 또 지금 대답하시죠. 아까도 뭐라고 하셨냐 하면 다양성 이야기를 한참 하셔놓고는 인원고 사태에 있어서는 사상 강요와 같은 걸 일어난 일. 그러니까 제가 사상 말과 강요를 한건 행동이 아니잖아요. 불일치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 같으세요. 제가 사상 강요를 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의견의 충돌이 발생한 거죠. 그러한 일을 담당하신 교육감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사과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자꾸 그렇게 당시에 유감 바꾸고 표명도 거짓으로 했었죠. 말씀하시면 예. 안 되죠. 예. 그 당시에는 선생님도 보호하고 학생도 보호하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자, 우리 조전희 후보께서 좀 더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이 자사고 특목고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를 갖든지 만들 때 설립하는 분들이 적어도 수백억을 이렇게 이 사회에 헌납하는 기분으로 해가지고 학교를 갖다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자기 기준에 안 맞다고 해가지고 기준을 갖다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미 지나간 이 평가 기준까지 다시 고치고 이런 식으로 잣대를 갖다 마음대로 해가지고 이 지정 지설을 갖다 하는 것은 이것은 횡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일반고에서도 자율적인 그런 교과과정 운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감이 된다고 그러면은 일선 학교에 이 대폭적인 자율권을 이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교에 있어서 가능하다 그러면은 예산마저도 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포괄 예산제를 도입해서 그 학교의 특성에 맞게 그 예산 중에서 많은 부분을 예산을 갖다 쓸 부분만 많이 네. 쓸 수 있게 하고요. 예산의 꼬리표를 떼서 학교의 자율성을 신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를 갖다 말씀 갖다 드리면은 학교마다 각자 특색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이 예체능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마다 체육 중점 학교, 음악 중점 학교, 미술 중점 학교 등과 같이 일반고 중에서 중점 학교들을 집중 육성해서 우리 예체능 하겠다는 아이들도 진로 진학을 학교에서 책임지도록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력이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는데 이 예체능 이 학교 진학은 정말 이 수능 과목보다는 수십 배 이게 지금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네. 자사고 특목고 정책에 대해서 이제 각 후보들의 입장 소신 듣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조희연 후보께서 혹시 이 세 후보께 하실 질문은 없을까요? 예, 아까 요거하고 직접 연관 안 됩니다만 조영달 후보님께서 방과후 전문학교라는 저희도 좀 고민하는 주제인데 특색 있는 정책을 하셔서 한번 제가 좀 더 내용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영달 후보? 방과후 전문학교는 과거의 단순한 교육을 넘어서서 교육과 그야말로 교육적 돌봄, 안전 이런 것들이 한 학교에서 공식 교육 과정과 방과후에 있어서도 모두 같이 이루어지는 일종의 학교 시스템입니다. 여기서는 사교육을 능가하는 강사 선생님들과 애정을 지닌 돌봄 자격을 갖춘 분들이 해서 거의 24시간 학부모가 요청하는 것이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학부모 요청에 따라서 자녀를 돌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를 학교 내에 신설하고 그걸 통해서 학부모들과 같이 하면서 정말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학교에 좀 보내고 싶은 장소로 그리고 그럼으로써 학부모님들이 어떤 자녀 교육의 웰빙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학교 체제를 개편하자는 생각입니다. 네. 한 가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지금 사실 자사고 문제인데 2018년 선거 때 과학고를 위탁교육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의제화했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혹시 지금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제 시간을 뺏지 마십시오. 예. 질문에 질문 대한 드린 겁니다. 답변으로 지금도 뭐 비슷한 생각하시겠습니까? 입장을 갖고 있긴 합니다. 예. 뭐 아니 그 정도면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굉장히 박선영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후보께, 예,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사교육비가
MB 정권의 7배, 박근혜 정부의 거의 5배 높게 나타나는 거는요. 한마디로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공교육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을 수단화했기 때문이고 다양한 학교를 다 없애버리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그래도 자사고 특목고 분들하고 학부모 분들이 저항을 해서 겨우 생명력은 거뒀지만 학교가 다양해야 학생들이 선택권이 늘어납니다. 저는요, 지금 방과 후 수업 말씀을 우리 조희연 후보께서 하셨는데 지금 방과 후에 수업이 된다고 보십니까? 방과 후에 지금 조희연 교육감이 하고 있는 거는 학생들을 붙잡아두는 겁니다. 방과 후 교실이 아닙니다. 방과 후 수업이 아닙니다. 저는 돌봄 공사를 설립할 겁니다. 그래서 굿모닝 교실부터 방과 후에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니드가 있는 욕구가 있는 과목을 아주 고퀄러티로 아주 전문적으로 개설을 해서 공교육이 해내지 못하는 거를 지원할 겁니다. 네, 알찬 방과 후 교실 돌봄 교육을 지금 구상하고 계신데요.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네. 박선영 후보께서. 자, 이제 조전효 후보 말씀하세요. 지금 방과 후 이제 수업 문제가 이제 그 핫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방과 후의 수업이나 아니면 돌봄까지 저는 학교나 교사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사는 원래 업무인 수업에 저는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행정 업무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저는 배제의 원칙을 갖다 이제 세우고 있습니다. 방과 후 돌봄은 이 스쿨 인 스쿨 개념으로 저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스쿨 인 스쿨에서는 새로운 가버넌스를 세우겠습니다. 지역사회, 종교단체, 그리고 학교,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 모여서 그 지역에 맞는 돌봄,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전효 후보도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이번에 조영대 후보 말씀하시겠습니까? 조희연 후보님께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몇 달 남지 않은 예를 들면은 재판이 잘못되면 몇 달 남지 않으셨을 텐데 그 몇 달 남지 않은 기간을 또 교육 예를 들면 하셔서 시간 낭비하고 서울 교육을 어지럽게 하지 말고 지금 이번 선거에서 그냥 사퇴하시는 게 어떨지 내가 계속 그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25번이나 8년이 되는 동안에 고발이 요즘은 너무 난무해 있어요. 우리 사회가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좀 교육이라도 좀 평화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 재판 결과는 그렇게까지는 법조인들이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답변이 어떻게 원하는 답은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조영달 후보가 지금 13초 남았는데 뭐 입장 정리하시겠습니까?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지막 남은 이 얼마 남지 않은 순간에라도 좀 조희연 교육감께서 교육계에 조금이라도 좀 예의가 있으시다면 제발 좀 결단을 네. 내려서 그것을 시간은 지켜주시기 다 바랍니다. 쓰셨습니다. 자, 조희연 후보 15초 사용하시죠. 예, 저는 뭐 우리 지금 교육감 선거가 뭐 막말이라든가 이런 너무 상호 비난이 너무 치열해진 것 같습니다. 교육적으로 남은 기간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은 과거로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로 가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이 자사고와 특목고 정책까지 후보 간의 이 상호 검증 토론이 마무리됐고요. 이 서울시 교육 현안을 주제로 한 상호 검증 토론 이제 마지막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토론인데요. 주제는 교육 격차 해결 방안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전반적인 학력 저하 그리고 또 학생 간 교육 격차가 심화됐다는 우려가 있죠.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각각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관련 공약 발표에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영달 후보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우선 교육 격차 해결에는 진단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격차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진단을 위해서 학교의 중간 기말고사를 포함해서 성취평가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평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술형 평가 비중을 50%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이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시기에는 전수진단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진단을 중심으로 해서 처방을 해야 할 텐데요. 이러한 것은 이제 교수학습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좀 손닿을 수 있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 학생 학습 컨설팅도 하게 하고 또 중학교의 자유학년제도 학력 보충년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본 학력 과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충적으로 격차를 해소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해당하는 학생들이 학업 성취를 할 의욕이 있어야 합니다. 의욕이 없으면 어떤 일도 실패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의욕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 맞춤형 상담제도 매우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시간을 다 다음에 쓰셨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조희연 후보. 예, 저는 부모 찬스 대신 모두를 위한 공교육 찬스, 조희연 찬스를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에는 이제 급식비가 없어 밥을 굶는 아이는 없습니다. 서울에는 이제 등록금이 없어 학교를 못 가는 아이는 없습니다. 조희연과 서울 시민의 노력으로 세상은 진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갈 길이 멉니다. 17년 만에 세워진 공립특수학교는 학교 가는 길을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교육 취약계층에게 제공된 5만 2천 대의 노트북은 코로나 원격 수업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롭게 교육 후견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노력입니다. 86억에서 563억까지 증대된 기초학력 예산을 통해 조금 느린 아이들의 학력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앞으로 학습 중간층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생각을 쓰는 교실로 질 높은 논술 수업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공지능 기반 학생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서울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이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해서 조금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 시대를 통해서 교육 격차를 지원하는 기술적 보완 노력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다음은 조전혁 후보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학력 하향 평등화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이 용어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학력의 하향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측정해야 평가할 수 있고 평가돼야지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서울교육청에서는 거의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학습 진단평가 시급합니다. 학습 진단평가 한다 그러면 일제고사라고 반발합니다. 만약 일제고사라서 반발한다 그러면 최근 들어와서 AI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갖다 통해 가지고 너댓 문제 5문제 정도 간단한 문제를 갖다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의 실력을 상당히 정확하게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정 도구를 통해서 간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 아이들 실력 측정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갖다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개별적인 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온라인 수업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수업할 수 있지만은 자기주도 이 학업 능력이 없는 친구들은 반드시 학습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개인화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도 뒤처지지 않는 서울교육 제가 만들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박선영 후보 말씀하시죠. 네. 마지막 주제가 지금 교육 격차입니다. 단어는 교육 격차지만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간과 돈의 격차입니다. 교육 격차는 다시 말하면 교육에 투자하는 시간과 돈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월소득 200만 원 이하인 그런 가구는 교육 격차가 사교육비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월 수입이 700만 원이 넘는 가정에서는 사교육비가 3배로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 격차는 결국은 시간과 돈의 격차인데 공교육이 이 시간과 돈의 격차, 부모가 아이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의 격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바로 교육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8년 동안 조희연 공교육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예산은 철철이 넘쳐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교육 격차는 64%나 늘어난 것입니다. 공교육이 제대로 작동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저 박선영은 돌봄 교육 공사를 만들어서 공교육이 못 해내는 것을 제가 해낼 것입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교육 격차, 이 해결 방안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과 공약을 먼저 들었습니다. 이제 상호 검증의 시간인데요. 이 토론 방식은 앞서 똑같습니다만 시간이 1분 줄었습니다. 4분으로 제한됩니다. 자, 이번 토론 조영달 후보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드리지 못한 말씀이 있어서 2개를 드리고 질문을 하나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이 선생님들에게 전혀 부담을 드리지 않는 학교를 이원화하는 공교육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교와 방과 후 전문학교 그 2가지 학교 체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더해서 이 검증된 자격이 주어진 돌봄 제공자들에 의해서 학교 및 위탁 가정에 대해서 24시간의 돌봄과 교육이 같이 더해지는 그런 돌봄 체제를 운영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린 시절의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또 어린 시절에 우리가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것처럼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진일보된 한국 사회의 인력 양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격차 해소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의욕의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의욕의 문제는 성취 의욕이 있어야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는 이 비교과 활동인 7번 창체 활동 우리가 흔히 자동 봉진이라고 말하죠. 그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활성화시키고 학종에서도 조금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추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이건 조희연 교육감님에 대한 이제 질문입니다. 사실은 저는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이 학력 저하와 격차를 심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좀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2021년인가요? 20년, 2021년 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내려보낸 공문을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이제 부설학교 진흥원장, 이사장에 해당하는 학교 운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대략 80% 이상의 공문이 교육과는 별 상관이 없었어요. 학교 방역 관리 대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서울시 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은 어떤 교육적 노력도 별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대책은 그냥 교사 의병에게 맡겨져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학교가 무교육 정책으로 임한다는 것은 정말 이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특히 책임을 좀 지시기 바라고 지금 격차 문제를 다 논의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문제는 그것이고 2번째 제가 좀 심각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지 못하면서 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경우에 있어서는 학습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1, 2학년 경우는 행동 중심으로 가위로 자르기도 하고 운동장에서 뛰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여러 활동들이 필요한데 그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3학년의 교육 과정이 이제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 2학년 교육 과정을 그런 활동을 하질 못하니까 이 학생들이 3학년 교육 과정을 제대로 이행할 능력이 없어졌어요. 잘 모르셨죠? 이러한 이 1, 2학년의 이 2학년은 평생을 가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 일종의 학습 결손이기도 하고 발달 격차이기도 한데 이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데 어떤 정책도 별로 교육청이 가진 게 없는 것처럼 보여서 이 지적은 꼭 내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적을 하셨고 이 조전희 후보가 발언 기회를 요청하셨어요. 그 지적하고 관련이 있어서 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연수회의에 들어가신 학부모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지난 2년간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은 다행이었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온라인 수업이 자리를 잡았다. 이런 한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직도 그걸 갖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 학부모가 면담을 갖다 요청을 갖다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갖다 요청을 갖다 했는데 면담하셨는지 사과하셨는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조희연 후보께서? 예, 저는 사실 우리 교육이 사교육 문제도 그렇죠. 기초학력 문제가 완전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학력 예산도 86억에서 200억이 넘게 이렇게 563억으로까지 확장할 정도로 치열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학력 노력도 사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질 높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저희가 시스템은 상당히 갖췄습니다. 학교에서도 1단계, 2단계, 3단계의 이런 학습 안전망도 만들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9,000명의 키다리쌤이라는 선생님들이 나서주시는 노력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있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질 높은 공교육이라는 화두를 통해서 더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갖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격 수업 그 학부모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렇습니다. 코로나가 비대면 원격 수업 시스템을 우리에게 갖추게 해줬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강조하는, 우리가 코로나는 위기였지만.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실시간 국제 공동 토론 수업을 지금 중학교 1학년에 시작을 합니다. 호주 학생하고 수업에서 만나서 17시간 동안 한 학기 동안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언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통번역 프로그램하고 줌을 연결하는, 우리 학생들이 한글로 얘기하면 됩니다. 호주 학생들의 노트북에 영어 자막이 들어갈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한글 자막이 들어갈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확보한 비대면 원격 수업 시스템을 가지고 미래로 정말 세계적으로 앞선 교육으로 저는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기초학력, 기본학력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새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새 후보님이 참 높은 이상을 갖고 있잖아요. 저 존중합니다. 그러나 네. 우리가 현실은 좀 부족합니다. 치열하게 보완을 해가도록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 아무리 4분 그래도 총량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시간 안배를 잘해 주시고요. 먼저 조전 후보가 코로나가 손을 아이들한테 좋은 선물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 기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선물이라고보다도 네. 아니, 위기는 또 기회의 요소를 담고 있기 아니, 때문에 정확히 적극 활용을 하자. 정확히 이렇게 지금 조희연 교육감이 표현을 갖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이 녹취되는 이 직무 연수해 가지고 그거 달라고 그러니까 또 전혀 안 주고요. 면담도 안 한다고 이제 하니까 도대체 학부모를 갖다 뭘로 보시는 겁니까? 네. 옛날에 이런 말씀도 하셨죠. 아마 이 양반이 이제 양반제 폐지하면은 그거는 진실된 거다 그러면서 자사고 폐지를 갖다 할 때 내 자식들이 다 외고나 턱 먹고 다니기 때문에 그거 폐지하는 게 이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일반고나 아니면 특성화고 다니는 애들은 다 상놈 노비들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갖다 하니까 학부모들이 정말 이게 화가 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자, 우리 박선영 없습니까? 후보께 우리 발언 아이들도 기회. 보고 있으니까 이게 말꼬리 잡기식보다는 좀 존중하는 토론에 아니요, 알겠습니다. 학부모는 이렇게 만들었으면 박선영 좋겠습니다. 이 후보께 부분은 발언 학부모가 정확히 기회를 오늘 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네. 사과를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말씀해 저도 주시죠, 부족한 박선영 말이 있을 수는 후보께서.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권을 지금 묵살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감 후보라는 두 분께서 지금 사회자가 몇 번을 제지를 하시고 저에게 발언권을 주셨는데도 하시죠. 두 분이 그걸 묵살하고 이렇게 언쟁을 하시는 거는 정말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 앞에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두 분. 자, 예. 조희연 후보. 지금 말씀하시기를 질 높은 공교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563억 제가 받아 적었습니다. 563억을 쓰셨다고 하셨습니까? 그 예, 돈 사실은 어디다? 잠깐만요. 교육 예산까지 제 하면 더 질문이 많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563억은 엄청난 돈인데 그거 어디다 어떻게 쓰셨길래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서울의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요. 경상남도보다도 높습니다. 563억 어디다 썼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써야 할 곳엔 쓰지 않고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 교육하고 학생 인권 조례한다 그러면서 교권 침해하고 그러니까 학부모들도 힘들고 학생들도 배우지 말아야 할 거는 배우고 배워야 할 거는 가르치지 않으니까 563억이라고 3조라고 하는 끔찍하게 많은 돈을 쏟아 부어도 우리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이렇게 엉망인 거 아닙니까? 답변하십시오. 563조라고 563 3억입니다. 억입니다. 536억. 조라고 말씀하셨네. 563억도 엄청난 돈이거든요. 예, 저희가 이게 우리 아이들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을 기초학력에 대한 집중 보충 기간으로 저희는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협력 강사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단계 지원 체계를 작동하는 점도 있고 또 선생님들도 키다리쌤이라는 이름으로 나서주시기도 하고 일단 시스템 자체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진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이 하나하나 다양한 정책들이 모아져서 아이 하나하나의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까?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이고 앞으로의 교육을 통해서 극복해보자 하는, 실현해보자 하는 꿈입니다. 네, 조전혁 후보. 그 8년 동안 뭐 하시다가 이제 앞으로 또 한다고 그러십니까? 그게 너무 무능한 거 아니세요? 제가 이제 두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공문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는 정말 공문 축소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로 이어지는 국가 교육 행정 시스템의 개혁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거 발언을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서 간의 협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부서가 다르면 전혀 협력이 안 돼요, 이 행정 시스템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기초학력을 중심으로 협치형, 통합 모델을 만들겠다. 이게 이제 제가 네. 갖고 있는 꿈입니다. 자, 14초 남았습니다. 조전혁 후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2분 남았습니다. 시스템 만드시고 노력을 갖다 8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학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조희연 교육감께서 기본적으로 무능하다는 그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교육감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한테 1대1 맞춤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에 오세훈 시장께서 저를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을 됐습니다. 그때 했던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서울런 사업입니다. 우리 이제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소위 말하는 1타 강사 수업 좀 듣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 굉장히 이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런 사업도 서울시청이 하는 것보다 교육청하고 이제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높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감이 된다 그러면은 서울시장과 잘 협의를 갖다 해서 이런 사업 하나하나 챙겨서 정말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세심한 교육을 통해서 학력 격차 획기적으로 완화시키겠습니다. 네, 이 교육 격차 해결 방안에 대한 소신 입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박선영 후보께서도 네, 지금 조희연 후보께서 답변하시면서 부처가 다르면 업무 협조가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협조를 해야 할 자리가 교육감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8년 동안 그렇게 협조가 안 되는 부처들하고 그냥 쌓여서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사교육비는 이렇게 늘어났고 공교육은 처절하게 망가진 겁니다. 이제 정말 삼선이라고 하는 꿈은 깨십시오. 그리고 지금 두 분께서 맞춤 교육 말씀을 하시는데요. 1대1 맞춤 교육이요. 저는 물망초학교라고 하는 정말 학력 단절에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대안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걸 설립을 해서 지금 10년이 넘도록 맞춤 교육을 1대1을 해서 그 노하우는 제가 가장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이 학생들 중에는 미국의 주요 대학에 입학을 하기도 했습니다. 형이상학적으로 그냥 무슨 책에 나와 있는 그런 걸로 또는 다른 부서하고 협조도 안 되는 그런 1대1 맞춤 교육 하겠다는 말씀 하지 마십시오. 실전이 있어야 됩니다.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초학력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 조희연 교육감이 14초밖에 시간은 안 남았습니다마는 563억이 잘못 쓰여졌고 써야 할 곳에 안 썼다. 특히 다른 나라들, 선진 국가들은
2000년대가 되면서부터 시작한 게 스팀 교육, 코딩 교육, AI 교육입니다. 그거 왜 시도도 안 하셨습니까? 지금 공교육 속에 거의 작동을 안 합니다. 담임 교사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해야 할 교육을 안 한 것, 제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교육을 안 하신 것, 이거 학부모들 앞에, 학생들 앞에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요게 코딩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가야 될 궁극적인 목표 지점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네, 추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로 예. 제가 답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가시겠습니까? 계획은 있으셨는지 몰라도 네. 학교에서는 방과후 학교 또는 초등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 보고 하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프로그래밍 컴퓨터 언어를 물론 개별적으로 능력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저 박선영은 코딩 교육, 스팀 교육, AI 교육을 위해서 교사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분명하게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학계 제도도 둘 것이고요. 융복합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을 저는 교육감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할 것입니다. 과학교육 완전히 새롭게 할 것입니다. 덕체지 교육을 통해서 창의적인 교육 박선영이 해낼 것입니다. 네, 자 박선희 후보께서는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조영달 후보가 손을 드셨어요? 저 손 든 적 없습니다. 아닙니까? 제가 잘못 봤군요. 조전희 후보 시간이 가장 많이 남았습니다. 네, 이 교육감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 학교의 자율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코딩 교육이라든지 이런 미래를 갖다 대비한 교육, 이걸 갖다 교육청에서 전부 디자인을 갖다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그 교육은 실패하게 됩니다. 제가 재차 이 강조드리지만은 단위 학교에서 이 자율적으로 그런 교육 과정을 채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만 주면은 학교에서는 하게 됩니다. 우리 학부모들 누구보다도 아이들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고 아이들의 장래를 갖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 학부모들이 학교에 요구를 갖다 하고 그런 요구들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는 학부모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학교의 자율성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거의 다 쓰셨습니다. 조영달 후보 이제 말씀하세요. 조희연 교육감님, 비서실 행정으로 이미 서울교육 행정이 엉망이 됐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희연 교육감님께 뿐만 아니라 진보 교육계에도 엄중하게 요청합니다. 범죄자 교육감 부끄럽지 않습니까? 물러나셔서 교육계에 대한 마지막 예의를 갖추어 주십시오. 네, 시간 다 쓰셨습니다. 어떻게 6초 남았는데 예. 하시겠습니까? 정말 사회의 양극화가 부모 재산의 양극화가 배움의 양극화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정말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다 쓰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3초 남았는데. 모든 저 3초 토론 남았습니다. 순서가 마무리됐습니까? 조전희 후보 3초 쓰시겠군요. 네. 네. 조전혁이 서울교육감 되면 서울교육이 확 바뀝니다. 네. 조영달 알뜰하게 후보께서는 2초 그냥 됐습니다. 자, 토론 순서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후보께서 서울시민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말씀, 이 마무리 발언으로 제가 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조희연 후보 말씀하시죠. 예, 존경하는 서울 교육 공동체 여러분, 과거에 머물러서는 우리 학생들을 똑바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미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포스트 코로나, 기후위기 시대 첫 교육감 선거입니다. 교육 선진국을 향한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인공지능 교육, 생태 문명 전환 교육, 세계 시민 교육 등 K-에듀를 실현해갈 유능하고 안정적인 교육감이 필요합니다. 안정 속의 교육개혁으로 대한민국 공교육의 마지막 보루가 이 조희연이 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저는 교육을 살리는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 선거는 또 번호가 없습니다. 교육을 위해 조희연에게 투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교육을 선진교육으로 이끌 사람, 아이들을 책임지고 미래로 이끌 사람, 감히 조희연이 유일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조전혁 후보 말씀하시죠.
조희연 교육감은 2년 편향 교육도 모자라서 아이들을 평양에 수학여행 보낸다고 합니다. 반지성, 반자유, 정교조 아우서의 구호 아래 저를 포함한 전국 13명의 보수교육감 대표 후보들이 뭉친 이유입니다. 저는 서울교육의 패러다임을 체력, 인성, 지식의 순으로 강조하는 체인지로 바꾸겠습니다. 서울교육의 리얼 체인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학부모 의회와 학부모 구글 신설에 학부모의 의견이 바로 서울교육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의 행정 업무를 원칙적으로 배제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전혁을 지켜주십시오. 조전혁을 지키는 것이 정교조에 대한 승리이며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일입니다. 조전혁을 기억하시고 조전혁을 서울교육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네. 마무리 발언 박선영 후보입니다. 네. 90분 동안 진행되는 토론회를 보시면서 과연 준비된 교육감, 능력 있는 교육감, 검증된 교육감은 박선영 뿐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보 1호는 남대문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이 각자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의 국보 1호들입니다. 저는 유초등, 고등학교까지 학교 교육을 완전히 리셋하겠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맞는 교육 정책을 펴겠습니다. 유초등 학생들에게는 저는 학교 돌봄 교육을 함께하는 공사를 설립할 것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다른 나라들이 이미 20, 30년 전에 시작한 코딩 교육, 스팀 교육, 그리고 AI 교육 반드시 하겠습니다. 저 박선영이면 됩니다. 마음이 통하는 워킹맘 1세대 체험을 한 저 박선영을 믿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조영달 후보 말씀하시죠. 조영달의 서울교육에서 학교는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보내고 싶은 장소로 거듭날 것입니다. 사교육이 해소되고 개천에서 용이 나며 기초 학력과 인성이 갖추어져 교육의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서울교육을 지키려는 교육감과 거짓과 음모로 교육을 파괴하려는 정치교육감의 대결입니다. 저 조영달은 서울교육의 집주인으로서 형사 피고인, 학교폭력 가해자, 거짓말을 일삼는 정치인들로부터 서울교육을 사수하고 희망의 내일을 열겠습니다. 지난 8년간의 평등주의와 좌파 교육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서울교육을 지키고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저는 서울대학의 교수직도 사직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만이 제 곁에 있을 뿐입니다. 위대한 시민의 선택으로 서울교육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조영달과 함께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 발언까지 이 100분간 열띤 토론 펼쳐주신 네 분 후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제8회 6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장, 서울시 교육감, 구청장,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 지역구 구의원, 비례대표 구의원까지 모두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집니다. 오는 6월 1일 본투표 날뿐만 아니라 이번 주 27일과 28일에도 이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KBS가 중계한 서울특별시 교육감 후보자 토론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